아, 그냥 오늘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데. 오늘은 집인데. 이상하게 어서 오십시오, 보여요? 안 실장님. 보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 독서 토론을 원장님, 유 대표님, 강진남 대표님, 실장님 이 순서대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 독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들어오셨죠? 예? 근데 저 화면에는 다른 실장님 들어오셨지, 강영미 실장님. 네,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요. 저 지금 이게 안 보여. 이제 보이네. 네. 잠시만요. 제가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번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로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로 이제 청소년들 중심으로 한 중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중독 관련 책은 이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책은 우리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라는 단체에서 이걸 편찬했고요. 감사하게도 이 책은 제가 첫 초판 찍을 때 이거는 판매용으로서 그때 만든 건 아니라서 그때 청소년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초판 찍을 때 제가 재정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찍었는데요.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책이었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제가 이 단체하고는 전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정치색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몰랐기도 하고, 정치적인 거는 제가 원치 안 하니까, 그랬는데, 이 운동은 되게 좋은데,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제가, 같이 관계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단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책이어서 한번 읽었고요. 여기 중독 예방 책 1, 2권으로 돼 있는데, 1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는 성경적으로 이런 중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되게 많이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심해졌는데, 마약 청정국이라 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중독 국가가 거의 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성중독, 거기에 이제 성중독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에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동성애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 좀 글씨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전문가들이 발제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를 현재도 전국에 어떤 기관 단체 여러 군데 가서 무료 강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스마트폰도 아이들은 많이 보는 걸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대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내놨고 다른 나라와 비교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왜 중독인지에 관련돼 있어서 그 중독이 주는 폐해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쭉 나눠놨습니다. 그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 적게 본다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다른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테 부모들이 제대로 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여기 정리도 돼 있고 요즘 잘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에 1권을 읽었고 다음 주에는 한 2권을 한 번 더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상담 사업을 조금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청소년 상담해가지고 그 본드 가스 이런 흡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소통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이 본드 흡입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소통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그런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청소년 중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李대표님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이거든요. 들리세요? 네. 네네. 예, 요 책인데, 예전에는 얼핏 그냥 이제 조금만 일부만 보고 넘어갔던 책인데, 어제 공고가 하나 떴어요. 30일 날까지 경기도에서 AI 쪽을 활용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요거에 대한 거가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해볼 거냐고 막내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애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그래서 제안서 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독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다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이 좀 됐는데 이게 이제 서재에 있길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 책은 이제 원래 쓰신 분이 이쪽 중독치료센터 소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쭉 본인이 현장에서 했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앞에서는 이제 약간 읽기 좋게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뒤쪽에 가면 이제 본인 의견들이 조금 많으신데 예. 그래서 읽다 보니까 또 강 실장 아내도 좀 요거를 읽어봤다고 예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공 원장님이 또 올려놓으신 게 또 중독극의 내용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이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읽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책이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 이쪽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쓰여지긴 했는데 약간 조금 요즘 나온 그런 이론보다는 약간 좀 뒤처진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쾌락하고 고통의 균형 부분 그리고 도파민 역할이라든가 중독 원인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추가하고 뒤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일단 초점을 두는 거는 그러니까 쾌락만 다루는 거 그게 아니라 또 중독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과 고통, 삶에서의 자기 통제하고 절제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다 반영시킬 거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서 이 도파민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인데, 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져나오도록, 또는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거, 예, 그거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끌고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을 이번에 이제 하는 게 이제 기획서를 내는 건데,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꾸준히 사용하게 하면서도 이게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동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들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구매라든가 이런 자본주의 쪽에서 만드는 시스템들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시스템의 대부분 중독 부분을 고려를 아예 안 하고 역으로 그걸 강화하려는 쪽으로 시스템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경기도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장치들을 미리 구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그 방법은 AI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독 정도에 대한 부분, 수위를 파악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MVP, 그 사람의 삶의 사명이라든가 목표, 프로젝트 이거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쪽이 강조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좀 더 쉬워진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방향성이라든가 목표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MVP 쪽을 게시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상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끌어내는 방법하고, AI 자체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도민 안에가 이 문제 말고 온라인 사용 문제 말고 그 외에 다른 중독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중독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하거나 AI가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안 쓴다 그래도 온라인에다 쓸 때는 일부 살짝 드러나는데, 살짝 하고 또 하자마자 또 본인이 바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파고들면서 해결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솔직함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가치, 이런 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성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솔직한 부분하고 사회성이 지원되는 것만 해도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기획서를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점을 둬가지고 그래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기획서부터 그거 다뤄야 되고, 오히려 다른 온라인 중독 말고 다른 중독에 대한 그런 요소가 보이면 그거에서 복원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파민네이션이라고 해서 도파민 적인 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이영진 대표님 지금 발표한 책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한번 지금 오래된 책이면 교보에서 팔고 있나? 그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 지금 팔고 있는 책입니다. 팔고 있는. 예,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한 3년?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몇 년 안 됐으니까 제가 읽은 지가. 왜냐면 저도 이제 심리학을 석사 때 공부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중독이 저희 손자도 그렇고 사이도 보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심각하구나. 근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그게 집중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자기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에서 생각이 기준은 들고요. 중독의 기준이 자신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이제 기준선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중독에 대한 부분, 요 책에서는 가볍게밖에 안 다뤘는데 얼핏밖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중독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기술이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중독과 그렇지 않은 거, 그걸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딴질인데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보시면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AI가 그거 상담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그 불편함이 없이 얼마든지 그것만 잘 시스템이 되면 이거 참 좋은 상담 기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보이나요? 협업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옆으로 카메라 쪽으로 조금 옆으로 하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더요. 협업의 보이죠? 협업의 보입니다. 힘인데 협업의 힘. 과거에는 제가 옛날에 오래된 책들을 읽었는데 이거는 오래된 책이 아니고 23년도 그래서 이 책을 산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읽다가 끝까지는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제대로 올라갔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언제나 제가 종이에다 막 이렇게 못 쓰는 메모지라든지 생각나는 걸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모지가 뭐 이렇게 일회용에다가도 쓰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보관은 잘 되지 않는데 이 내용은 주로 이런 것 같아. 3 더하기 3은 6인데 3 곱하기 3을 해서 9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업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에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분은 이제 임채연이라는 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인사관리 컨설턴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작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1장에는 제가 늘 강의할 때 쓰는 게 이제 2가지인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와 가치의 가치를 늘 강조를 하는 게 이 2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가치의 팀 구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정할 것인가에 해서 거기서 기획이나 그런 계획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다른 것들보다는 메모해 놓은 걸 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다시 한번 각인됐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채울 것을 없음을 탓하지 말고 채울 그릇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이제 이 책의 모든 내용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채울 것 없음을 탓하지 말고 채울 그릇 없음을 두려워하라.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한 번 정도 내가 다시 또 한 번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유영진 대표님 발표한 책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이 협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협업의 장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영미 실장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김영재 목사님의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자녀, 나쁜 자녀 이렇게 우리도 차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는 그러면 나쁜 자녀냐?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녀는 이제 좋은 자녀냐? 근데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아는 문제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의 이제 내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 자녀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이키고 부모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가정에 주신 그 자녀는 최고의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자녀 이제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뭐 더 걱정할 일이 많고 이제 기도할 일이 더 많은데 한참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는 이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결국은 나의 자아의 끝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자녀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이제 그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와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받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기대 효과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게 많은 이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가 이렇게 셋을 키우는데 이제 큰 아들은 말썽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학교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너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하교하면은 다시 이제 가가지고 책가방도 챙겨오고 숙제도 챙겨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큰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 대비 우리 막둥이는 일단 되게 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그냥 큰 잔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성철하고 했던 걸 보면은 큰아들 때문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큰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싼 옷 사주고 좋은 환경으로 많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가 아니라 그 좋은 가치관, 삶의 그 돈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혜소 원장님의 아드님 결혼식에 이제 원장님이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많은 것들을 물려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신앙이었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공동체에 붙어 있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 이제 기록한 거, 그 묵상한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비율로 이제 유산 분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가오는 게 없는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부모님 다 쓰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개정 중고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상담할 때 청소년 열심히 상담해가지고 결심시켜서 집에 보내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옛날 버릇이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부모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상담을 청소년만 상담할 게 아니라 청소년 가정을 상담을 해서 부모도 같이 변화를 시켜야 그게 올바른 상담이다. 그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담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 경인 가로 따라 인천을 걷다. 그래서 이 책은 인천이 사실 개항 1883년 이제 140년 지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인천이 그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 기록을 인천문화재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문화의 창이라는 시리즈도 만들고 문화의 길이라는 시리즈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문화 창출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담은 길은 문화의 길 첫 번째 책으로 인천의 도로 원표를 시작해가지고 경인 가로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배성수라는 분은 원래 서울 출생인데 인하대학교를 그 사학과를 다니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결혼도 인천분하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유물관리부장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제를 이제 경인 가로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 경인 가로는 서울을 이어주는 길이죠. 경인국도라고도 하며 공식 명칭은 국도 46호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 통로는 남구문학동의 인천관에서 만수동을 거쳐 별립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지금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서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인천 도부 관아가 이렇게 문학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을 이렇게 가는데 이 만수산을 넘어가는 이른 길로 가면은 평탄하긴 한데 좀 고통스러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항이 되면서 인천 중심이 아까 거기 도부 있던 자리에서 인천 그 개항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인천 내항이거든요. 내항인데 이 월미산이 여기 있고요. 그 월미도를 이제 지나는 그런 내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공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월미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내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있는 그 자리가 내항이고 그때 저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입국한 그 자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는데 이 100주년 기념탑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원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탑이 있으면 이 도로 원표가 있고 또 인천항 선고 준공 기념비 그러니까 인천항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4,5천 톤의 배들이 입항할 수 있는 관문식 성거를 만들었는데 그 70년대에 이 5만 톤 이상의 그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관문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는데 그 기념비가 있고 이때 또 9.28 수복 기념을 해가지고 국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출발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어요. 그때 아베바가 여기서 출발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청일 조계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이 옛날 사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일본 조계, 왼쪽은 천국 조계. 그래서 등도 좀 다르잖아요. 좌우에 보면 공자상도 보이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 자유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입국을 했어요. 개항은 1883년에 했고요. 그 입국을 해가지고 그때 인천에 하루 묵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을 바로 가려면 하루 걸어야 되니까요. 40km니까 10시간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못 가니까 인천에 대불 호텔이라는 데 묵었어요. 근데 이 대불 호텔이 이 1884년에 건립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조선 호텔이 보다 20년 빨리 이 건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이 경인선이 생기면서 이제 이 쇠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집 하다가 이제 그게 흘렸는데 1978년에 철거되고 그 호텔을 2018년에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구 생활사 전시관으로 복원을 해서 했는데,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 옆에 이제 인천 중구 생활사 전시관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 대불호텔 복원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대불호텔 옆에 보면은 일본의 제 은행 지점 있고, 또 18은행 지점 있고, 또 요게 이제 58은행 지점. 여기가 옛날 금융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제 은행 지점인데, 옛날 여기 보면 조선은행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렇게 해서 하고, 이건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개항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8은행인데 지금은 근대 건축사 전시관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58은행인데 요식업 조합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이 독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